결혼한 형들, 준비하는 형들,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았어? 웨딩홀 예약금 1년 전에 넣고 스드메 상담받고 나오면서 통장 잔고 보면서 멍 때리고 견적서 받아보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미 발 담근 것 같은 그 찝찝한 기분. 그게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어. 오늘은 한국 결혼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사회 첫 시작하는 형들에게 경제적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볼게. 자, 먼저 이 질문부터. 결혼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인생에 한 번이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축의금도, 휴가도 생각해서. 그 생각이 형들 30년 후 통장에 있어야 할 1억에서 2억을 조용히 증발시키는 거야. 과장 같아? 숫자로 보여줄게. 데이터 보면 이 현실은 훨씬 잔인해. 먼저 상상해보자. 어떤 공연 기획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 딱 30분 공연이에요. 근데 티켓 값은 3천만 원이에요. 공연 끝나면 환불 없고 유형자산 남는 것도 없어요. 찍고 나면 다시 보지 않는 사진 몇 장이랑 추억만 남아요. 형, 살 거야? 근데 이게 딱 지금 한국 결혼식 구조야. 데이터 보여줄게. 2025년 기준 한국 평균 결혼 서비스 총 비용 2,160만 원. 한국소비자원이 공식 조사한 수치야. 게다가 이 숫자 최근 석 달 사이에만 4% 올랐어. 2,074만 원에서 2,160만 원으로. 물가 인플레이션보다 빠른 속도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식장 대관, 기본 식대, 기본 스드메 포함한 웨딩 서비스 기준이고 예단, 예물, 신혼여행, 양가 상견례 식비 다 빠진 숫자야. 다 합치면 3천만 원은 기본, 가정에 따라 4천, 5천만 원도 나와. 그리고 이 돈, 예식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 공중으로 증발하는 거야. 이자 없고 자산으로 남는 거 없어. 순수 소멸이야. 경제학 용어로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해. 어렵다고? 간단해. 한 번 쓰면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돈, 사라진 돈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인생의 의식이라는 감성 포장지로 싸서 당연한 소비라고 착각해왔어. 아니,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설계된 거야. 그 설계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 전에 경제학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개념부터 얘기할게. 자, 중고차 딜러 생각해봐. 그 사람은 차가 침수 이력 있는지 사고 이력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사는 고객은 몰라. 그래서 딜러가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이야. 판매자가 정보 독점하는 구조. 이걸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 웨딩 산업이 딱 그 구조야. 업체는 실제 원가 구조, 추가 비용 구조, 마진 구조 다 알아. 근데 예비 부분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뭘 하냐? 스드메를 묶어서 가격을 숨겨버려. 스드메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인 거 알지?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초기 가격만 저렴하게 보여줘. 그리고 계약하게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추가금 폭탄이 시작돼. 계약서에 82만 원 써 있었어. 예식 다 끝나고 정산하니까 280만 원이야. 300%가 넘게 뛰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항목별로 뜯어보면 이래. 사진 원본 데이터 구매비가 33만 원에서 44만 원이야. 촬영은 해줬는데 원본 파일을 줄지 말지는 돈에 달렸어. 드레스 업그레이드는 기본 라인 입으면 요즘 신부들 다 이거 입어요 라며 프리미엄으로 유도해. 가격? 수십만에서 수백만. 헬퍼 이모님 수당은 현금으로 회당 20에서 30만 원. 계약서에 없어. 근데 촬영장에 가보면 당연하게 있어.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비는 오전 예식이면 새벽에 시작해야 하는데 이거 따로 돈 받아. 5만에서 15만. 앨범 페이지 추가는 기본 제공 장수 외에 한 장 더 추가하면 장당 3에서 5만. 이 목록들 계약서 쓸 때 얘기 안 해줘.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하고 넘겨. 그리고 정작 현장에 가면 이미 예약금 냈잖아. 드레스 맞췄잖아. 메이크업 예약 잡혔잖아. 이미 발 담근 거야. 뒤로 나오기가 더 아까워. 그래서 그냥 다 질러. 이게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관행 지적했어. 2025년부터 가격 표시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최대 1억 원 과태료 매긴다고 했어. 근데 현장은 여전히 방문 상담 강요하고 온라인 가격 공개 거부해. 웨딩 카페들에서는 견적 공개 불가능이 암묵적인 룰이야. 법보다 관행이 강한 거야. 형들, 이건 형들이 돈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야. 애초에 정보를 못 갖게 막아놓은 구조 때문이야. 그 시스템이 형들 지갑을 털어가도록 설계된 거야. 자, 여기서 형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해볼게. 그래도 축의금은 받잖아. 어느 정도 본전은 하잖아.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보자. 하객 200명에 평균 10만 원이면 2천만 원. 오케이. 그럼 본전은 하는 거야? 아니야. 계산이 그게 끝이 아니야. 웨딩홀 식대가 요즘 1인당 6만 원 넘었어. 200명 곱하면 식대만 1,200만 원. 여기에 홀 대관비, 꽃장식비, 주차비 다 따로 나와.
스드메의 예복, 결혼반지, 양가 상견례 식비, 청첩장 인쇄비, 웨딩 코디 비용 다 합치면 결국 축의금 2천만 원 받아도 적자야. 아니면 겨우 본전.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얘긴데 형들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친지들한테 경조사비 뿌린 거 알지? 그걸 회수하는 날이 자녀 결혼식이야. 부모님한테는 회수일이야. 그래서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세대 간에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형들 결혼식의 의미를 뭘로 만드냐? 축복의 날이 아니라 부채 정산의 날이 되는 거야. 카카오페이 데이터 보면 2025년 기준 평균 축의금 송금액이 처음으로 10만 원 돌파했어. 5년 전에 5만 원이었거든. 2배 올랐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형들 친구들이 결혼식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돼. 그 친구도 부담이야. 그리고 형들도 남들 결혼식 갈 때 10만 원씩 내야 돼. 이게 서로 지갑 틀어주는 구조야. MZ세대 63.6%가 결혼식 필요 없다고 답한 배경이 바로 이거야. 한번 상상해봐. 지금 손에 3천만 원이 있어. 선택지가 두 개야. 첫 번째는 예식장 대관비, 식대, 스드메, 예물에 다 써. 그날 아름다운 사진 남기고 30분 행복하고 자본 완전 소멸. 두 번째는 미국 나스닥 QQQ나 S&P 500 ETF에 넣어둬. 그리고 건드리지 마. 30년 기다려봐. 30년 후에 얼마가 돼 있는지 알아? 연복리 7% 기준으로 3천만 원이 30년 뒤엔 약 2억 2,800만 원이야. 2억 2,800만 원. 자녀 대학 등록금 서너 번 낼 수 있는 숫자야. 형 노후 생활비 몇 년치야. 에이, 그래도 미국 지수에 연 7%가 가능하냐고?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물가 조정 전 기준 약 7에서 10%야. 이건 지난 수십 년 데이터 기반이야. 물론 매년 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야. 어떤 해는 마이너스 30%도 나. 근데 30년 장기 평균을 내면 저 범위야. 복리가 뭔지 알아? 눈덩이를 굴리는 거야. 처음엔 조그맣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핵심은 처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일찍 굴리기 시작하냐가 중요해. 시간이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야. 30대 초반이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이야. 그 시기에 3천만 원을 예식장 바닥에 뿌리면 복리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비유하면 이래. 산 꼭대기에서 눈덩이 굴려야 하는데 산을 3분의 1 토막 내는 거야. 굴러갈 거리가 그만큼 짧아지는 거야. 주택담보대출 관점에서도 봐봐. 3천만 원을 아껴서 주택담보대출 원금에 선상환하면 어떻게 돼? 30년 만기 대출, 금리 4% 기준으로 3천만 원 원금 줄이면 이자 절감액만 수천만 원이야. 매월 나가는 이자도 줄고 대출 기간도 단축돼. 신혼 초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 에이, 그래도 결혼식은 문화잖아요. 맞아, 문화야. 근데 그 문화가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해줄게.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저성장 고물가 맛봤어. 버블 경제 시절 1980년대에 하대혼, 즉 엄청 화려한 결혼식이 유행했어. 수백만 엔 들여서 호화 파티하고 드레스 3벌 갈아입고 하는 거. 그때 일본 웨딩 산업 규모가 엄청났어. 근데 1990년대 버블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 지미혼, 소박한 결혼식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엔 아예 식을 안 해. 나시혼이야. 2024년 기준 일본 예식장 시장 규모 코로나 이전의 8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 업체들 줄줄이 도산이야. 일본 청년들이 나시혼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비용 대비 효과, 시간 대비 효과. 수백만 엔 써서 남들한테 보여주느니 그 돈으로 신혼여행 더 길게 가거나 집 보증금 보태는 게 낫다라는 거야. 이게 경제적 합리주의야. 그리고 이 선택이 일본 청년층 가계 저축률을 올리고 주거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어. 이미 데이터로 증명된 방향이야. 유럽은 어때? 독일, 프랑스 같은 데는 시청 가서 증인 2명이랑 법적 절차만 밟는 게 일반적이야. 파티를 하더라도 하객 1명당 비용 칼같이 관리해. 심지어 하객이 숙박비, 교통비 본인이 부담해. 신부 신랑한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문화야. 이게 결혼이 전시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문화야. 한국의 공장형 웨딩, 하객, 웨딩홀 대관, 뷔페 식사, 스드메 패키지.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도 꽤 특이한 케이스야. 이미 앞서간 나라들은 다 다운사이징 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 한국만 아직 공장을 돌리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형들,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 이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부모님 세대한테 결혼식은 2가지야. 첫째, 자녀의 출발을 공개 선언하는 의식. 둘째, 수십 년 뿌린 축의금을 회수하는 회수일.
이걸 아버지 결혼식 비용이 낭비예요라는 감성으로 설득하면 싸움 나. 근데 데이터와 이익으로 설득하면 얘기가 달라져.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식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비용 3천만 원을 예식장 대관비로 쓰는 대신 저희한테 합법적으로 증여해 주세요.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당기고 집 마련 시점을 5년 앞당길게요.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손 벌릴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야. 법이 뒷받침해.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증여 공제가 확대됐어. 기존에 부모한테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이었어. 거기에 혼인 추가 공제 1억 원이 붙었어. 그래서 총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이면 3억이야. 3억 원이야. 예식장에 3천만 원 쓰는 게 합리적인지, 그 3천만 원을 무세 증여로 전환해서 자녀 집 마련 시점을 5년 앞당기는 게 합리적인지, 부모님도 결국 계산기 두들겨 보면 탑 나와. 부모님 축의금 회수 걱정 해결책도 있어. 소규모 가족 모임 자리에서 모바일로 친지들한테 소식 전하고 축복받으면 돼. 요즘 세대는 다 이해해. 오히려 멀리서 오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다고 하는 친지들도 많아. 그리고 부모님 설득할 때 딱 이 시나리오 2개를 A4 한 장에 써서 보여줘. 시나리오 A. 결혼식 진행, 3천만 원 지출, 대출 증가, 신혼 초 가처분 소득 부족, 부모님한테 육아비 지원 요청 가능성 높아짐. 시나리오 B. 노후 웨딩 또는 다운사이징, 3천만 원 투자, 30년 후 2억 자산, 부모님 노후 의료비 또는 손자 교육비 직접 해결 역량 강화. 부모님 입장에서도 B가 훨씬 낫잖아. 형들한테 선택지 3개로 정리할게. 옵션 A. 공장형 풀웨딩. 예상 비용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 웨딩홀 대관, 하객 200명 내외, 스드메 패키지, 예물 예단 풀로. 식 끝나는 순간 완전 소멸. 축의금 회수래도 적자 혹은 본전. 30년 후 그날 찍은 앨범 한 권, 자산 기여 제로. 옵션 B. 다운사이징 스몰 웨딩. 예상 비용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스몰 웨딩하우스 또는 야외, 가족, 절친 위주 20에서 50명, 스드메 일부 셀프, 지인 촬영, 예물 간소화, 2천만 원 이상 절약 가능. 30년 후 절약한 2천만 원 연 7% 복리로 약 1억 5천만 원. 옵션 C. 노 웨딩 플러스 가족 식사. 예상 비용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족 식사 플러스 간단한 스냅 촬영. 2,700만 원 이상 투자 전환 가능. 30년 후 약 2억 원 이상 자산 형성. 무조건 옵션 C가 좋다는 아니야. 근데 이 선택지들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숫자로 놓고 비교해 본 적 있어? 아니잖아. 그냥 결혼식은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전제로 살아왔잖아. 그 전제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야. 감성으로 결정하기 전에 딱 30분만 데이트 앞에 앉아봐. 그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 중 하나야.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는 거 알아. 말은 맞는데 결혼식은 단순히 돈 계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완전 맞아. 결혼식은 부모님 소원이기도 하고 평생 한 번인 날이기도 하고 신앙적 의식으로서의 의미도 있어. 그 비금전적 가치 나도 무시하지 않아. 근데 핵심은 이거야. 그 비금전적 가치가 3천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500만 원짜리 스몰 웨딩으로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지를 한 번만 의심해 봐는 거야. 인생에 단 한 번이라는 감성에 끌려서 숫자를 한 번도 안 보고 결정하는 게 문제인 거야. 결혼식의 본질이 뭐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앞으로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건 아니야? 그 약속을 증언해줄 가족과 친구 20명이 있으면 충분하잖아. 그게 200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물론 각자 가치관이 다르고 가정 상황이 다르고 문화적 맥락이 달라. 근데 형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하니까 3천만 원짜리 공장형 웨딩을 선택하고 있다면 딱 한 번만 멈춰서 물어봐.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걸까? 결혼식 비용 3천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해봐. 이 돈을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이 형들 30년 후를 바꿔.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3가지야. 첫 번째, 본인 결혼 예산 현실적인 숫자로 종이에 써봐. 식장, 스드메, 예물 예단, 신혼여행 다 포함해서. 두 번째, 그 금액을 복리계산기에 넣어봐. 연 7% 30년. 숫자 나오면 멈칫하게 돼. 세 번째, 파트너랑 단 한 번만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옵션 B나 C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의지력에 기대지 마. 둘이 같이 계산해봐. 그게 시스템이야.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굴려나가는 하나의 사업체야. 경영의 첫날을 자산 소멸로 시작할 거야? 아니면 종잣돈 2억짜리 금융 벙커를 깔고 시작할 거야? 결혼식은 소비야. 근데 결혼 생활은 경영이야.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이야. 허리허식 걷어내고 실리 챙기는 용기.
그 선택이 형들의 30년 후를 결정해. 앞으로도 형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 궁금한 거 밤새 공부해서 형들 스스로 질문하고 해결하는 법 알려줄게. 우리 같이 고민하고 서로 배우자.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한 형들 생각도 댓글로 알려줘. 어떤 옵션이 좋은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오늘도 화이팅하자!